미국 텍사스의 한적한 마을, 광활한 평원이 끝없이 펼쳐진 이곳에서 마거리 스톤은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거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스마트폰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시간 전, 막내딸 클로이에게서 온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저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마거릿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몇 년 전, 첫째 딸 에밀리가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며 서울에 정착했을 때도 그녀는 이별의 아픔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내딸마저 한국행을 고민하고 있다니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엄마, 저 진심이에요. 영상통화 속 에밀리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좋은지 이야기했습니다. 출퇴근길도 편하고 생활비도 합리적이며 무엇보다도 남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거릿은 쉽게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에요. 클로이도 여기 오면 잘 적응할 거예요. 하지만 여긴 너무 멀어. 에밀리, 텍사스에서 한국까지는 11시간 이상의 비행. 문화도, 언어도 전혀 다른 곳에서 두 딸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까? 마거릿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며칠 후, 클로이는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한국에 한번 와보세요. 직접 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마거릿은 고민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 낯선 환경 속에서 딸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만약 한국을 직접 경험해본다면 두 딸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그녀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매한 후에도 마거릿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날 아침, 그녀는 짐가방을 닫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한국까지 가는 게 맞을까? 그녀의 삶은 늘 텍사스에서 흘러갔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렸으며 두 딸을 키우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딸들이 모두 멀리 떠나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클로이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조심해서 오세요. 공항에서 언니랑 같이 마중 나갈게요. 마거릿은 미소를 지었지만 여전히 긴장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곳은 그녀에게 너무도 생소했습니다. 뉴스에서 몇 번 본 것이 전부였고 언어도 전혀 몰랐습니다. 비행기에 오르자 옆자리에 앉은 한 한국인 여성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Hello. First time to Korea? 마거릿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딸이 거기 살고 있어서 방문하는 길이에요. 그녀는 한국인 여성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긴장을 조금이나마 풀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온 윤지수라는 이름의 교사였고 영어도 유창했습니다. 아, 따님이 한국에 사시는군요. 정말 좋은 선택하셨네요. 한국은 외국인들도 살기 좋은 곳이에요. 지수의 따뜻한 말에 마거릿은 고맙다는 듯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럴까?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할 때쯤 마거릿은 창문을 통해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이 텍사스와는 전혀 다른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한국 땅을 밟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마거릿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텍사스를 떠난 지 14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그녀는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딸들이 이렇게 먼 곳에서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언어도 전혀 모르는 곳에서 정착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짐을 찾고 게이트를 나서는 순간 멀리서 손을 흔드는 두 명의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엄마, 첫째 딸 에밀리와 둘째 딸 클로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활짝 웃으며 엄마를 향해 달려왔고 마거릿은 그제야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 내 사랑스러운 딸들. 세 사람은 꼭 끌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만난 가족의 온기가 마거릿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피곤하죠? 집으로 가면서 이야기해요. 에밀리는 자연스럽게 엄마의 캐리어를 들어 올렸고 클로이는 팔짱을 끼고 활기차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한국 처음 와보는 거니까 많이 신기할 거예요. 길에서 음식 파는 것도 많고 대중교통도 엄청 편하고 특히 밤에 더 예뻐요. 마거릿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딸들을 따라가면서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공항 내부는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으며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공항 밖으로 나오자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거대한 빌딩들, 형형색색의 네온 사인, 그리고 활기찬 거리.
이 모든 것이 텍사스의 평온한 마을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엄마, 이제 한국에서의 새로운 경험이 시작될 거예요. 마거릿은 여전히 걱정이 되긴 했지만 딸들의 밝은 얼굴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일단 한번 경험해보자. 그녀의 한국에서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에밀리와 클로이는 마거릿을 서울 시내 한 아파트로 안내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물에 마거릿은 놀랐습니다. 한국의 집들은 이렇게 높은 건물에 다닥다닥 붙어 있구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도착한 딸의 집은 깔끔하고 아늑했습니다. 바닥이 따뜻했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그야말로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피곤하죠? 일단 씻고 쉬세요. 내일 맛있는 아침 준비할게요. 그렇게 마거릿의 한국에서의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클로이가 준비한 전통 한식 식탁이 마거릿을 놀라게 했습니다. 우와, 이게 다 뭐야? 김치, 미역국, 나물 반찬, 그리고 갓 지은 흰쌀밥. 엄마, 한국에서는 이렇게 밥을 먹어요. 마거릿은 젓가락질이 서툴렀지만 하나씩 시도해 보았습니다. 예상과 달리 미역국은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김치도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그날 오후, 클로이와 함께 외출한 마거릿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대중교통을 체험하며 버스랑 지하철이 이렇게 깨끗하고 정확하다니. 결제 시스템을 보며 카드 한 장으로 모든 걸 해결한다고? 편의점 문화를 경험하며 24시간 언제든지 먹을 거랑 생활용품을 살 수 있다니. 그녀가 가장 놀란 것은 바로 안전한 거리였습니다. 밤에도 이렇게 다들 자유롭게 다닌다고? 텍사스에서는 밤늦게 외출하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었지만 서울의 거리는 밝고 활기찼습니다. 이제 마거릿은 조금씩 한국 생활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직 알지 못하는 진짜 감동적인 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한국에서 어떤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될까요? 마거릿과 클로이는 점심을 먹으러 근처 한 식당에 갔습니다. 메뉴판을 보며 고민하는 그녀에게 직원이 다가와 밝게 웃으며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Hello, can I help you with the menu? 마거릿은 순간 놀랐습니다. 예상과 달리 직원이 친절했고 영어로 주문을 도와주었습니다. 엄마, 한국에서는 외국인들에게 친절한 곳이 많아요. 요즘은 영어 메뉴도 다 준비돼 있어요. 음식이 나오자 마거릿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반찬을 무료로 준다고? 미국에서는 추가 반찬을 주문하면 돈을 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작은 접시에 다양한 반찬이 나오고 부족하면 더 달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와, 이건 정말 대접받는 기분이야. 식사를 마친 후 마거릿은 무심코 지갑을 꺼냈습니다. 팁을 주려는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클로이가 서둘러 손을 내저었습니다. 엄마, 한국에서는 팁 안 줘도 돼요. 뭐, 서비스도 이렇게 좋은데 팁을 안 준다고? 마거릿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님이 최우선인 서비스인데 팁 문화가 없다니 정말 신기하네. 며칠 후 마거릿은 갑작스럽게 몸이 좋지 않아 근처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병원비가 비싸고 예약 없이 가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괜찮을까? 보험도 없는데. 하지만 병원에 도착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료 대기 시간이 짧았고 의사가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으며 진료비와 약값이 미국보다 훨씬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마거릿은 계산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미국에서는 진료도 못 받았을 텐데 이제 그녀는 한국이 단순히 딸들이 좋아서 머무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는 걸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와 클로이는 마거릿을 서울의 한 전통시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엄마, 여기 가보면 진짜 한국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좁은 골목길에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양손 가득 장을 보는 할머니, 갓 구운 호떡을 파는 아저씨, 정겨운 사투리로 손님을 맞이하는 상인들이 가득했습니다. 호떡 하나 드셔보세요. 갑자기 노점 주인이 마거릿에게 호떡을 건넸습니다. 아, 아니에요. 제가 돈 낼게요. 그러나 주인은 환하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첫 방문이잖아요. 서비스예요. 맛보고 가세요. 마거릿은 호떡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달콤한 시럽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인심이라니. 그녀는 시장을 걸으며 활기찬 분위기와 사람들의 친절함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클로이가 깜짝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한국식 찜질방 가볼래요? 찜 뭐? 엄마, 한국에선 대중목욕탕이 되게 유명해요. 엄청 크고 사우나도 있고 온천처럼 따뜻한 물에서 피로도 풀 수 있어요.
마거릿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딸들의 설득에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찜질방에 들어서자 특유의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고 여러 연령대의 사람들이 편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찜질방에서는 알록달록한 찜질복을 입고 온돌 바닥에 누워 땀을 빼며 TV를 보고 있었고 매점에서는 식혜와 구운 계란을 파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엄마, 이거 깨먹어야 해요. 마거릿은 반신반의하며 구운 계란을 머리로 톡 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딱딱하잖아. 맞아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계란을 까서 먹어요. 식혜랑 같이 먹으면 딱이에요. 그녀는 살짝 어색하지만 즐겁게 웃었습니다. 한국에는 정말 흥미로운 문화가 많구나. 이제 마거릿은 단순히 한국을 딸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매력적인 경험이 가득한 곳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한국을 받아들이는 결정적인 순간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거릿은 홀로 카페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나도 한국에서 혼자 다닐 수 있겠지. 딸들과 함께 다니다 보니 조금씩 한국 생활에 익숙해졌고 혼자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것도 자신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리려는 순간 마거릿은 발을 헛디뎌 그만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순간적으로 강한 충격이 느껴졌고 손목이 저릿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가와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그녀의 가방을 주워주었고 한 할머니는 손을 잡아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많이 다치셨어요? 마거릿은 놀란 마음에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손목이 욱신거려서 불안했습니다. 그러자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근처 병원이 있으니까 같이 가요. 마거릿은 당황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낯선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도와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모두가 걱정스럽게 그녀를 챙겼습니다. 근처 정형외과에 도착하자 병원 직원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외국인이신가요? 영어 가능하신 선생님을 모실게요. 마거릿은 잠시 기다린 후 친절한 의사를 만나 진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고 단순한 염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산서를 받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진료받고도 비용이 이렇게 저렴하다고? 미국이었다면 예약도 없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고 응급 진료비도 엄청났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빠르고 저렴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마거릿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좋은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도 따뜻하고 시스템도 효율적인 곳이구나. 집으로 돌아온 마거릿은 에밀리와 클로이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마거릿은 딸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가 왜 한국에 남고 싶었는지 알 것 같구나. 이제 그녀는 한국을 단순히 딸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딸들이 사랑할 만한 이유가 충분한 곳이라는 걸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후 마거릿은 클로이와 함께 약국에 들렀습니다. 손목에 바를 약과 파스를 사기 위해서였죠. 약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건 하루에 2번 바르시면 되고요. 통증이 심하면 이 찜질팩도 함께 사용하시면 돼요. 마거릿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격을 물었습니다. 설마 비싸진 않겠지? 그러나 가격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이었다면 간단한 처방약 하나에도 몇십 달러가 들었을 텐데 여기서는 몇천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병원비도 약값도 부담스럽지 않구나. 그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단순히 저렴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돕는 문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클로이가 문득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오늘 저녁엔 이웃들에게 인사도 할 겸 작은 선물 돌릴까요? 이웃들에게 선물? 응. 한국에서는 이사 오면 이웃들에게 작은 선물을 돌리면서 인사하는 문화가 있어요. 마거릿은 흥미로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웃과 간단한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지만 선물을 주고받으며 인사를 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거릿은 클로이와 함께 작은 비누 세트를 들고 이웃들에게 인사하러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로이의 엄마인데 한국에 잠시 방문했어요. 이웃들은 따뜻하게 웃으며 그녀를 맞아주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어떤 이웃은 과일을 건네주었고 또 어떤 이웃은 따뜻한 차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이렇게 따뜻한 환영을 받을 줄이야. 그녀는 점점 한국이 단순히 편리한 나라가 아니라 정이 넘치는 곳이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마거릿은 딸들과 함께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곳에 와서 보니 너희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조금 알 것 같구나.
클로이와 에밀리는 놀란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엔 너희가 너무 멀리 떠나는 것 같아서 서운했는데 사실 중요한 건 거리보다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는 거겠지. 그녀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은 멀지만 너희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주고 있구나. 클로이는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한국에서 오래 머물러도 돼요. 아니면 엄마도 한국에서 지내보는 건 어때요? 마거릿은 딸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거릿은 클로이의 말을 듣고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지내본다고? 처음 한국에 오기 전에는 이곳이 그저 딸들이 멀리 떠나 정착한 나라일 뿐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한국의 따뜻한 사람들과 편리한 생활, 그리고 안정적인 환경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날 밤, 마거릿은 딸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너희는 여기서 정말 행복하니? 에밀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여기서 저는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직장도 있고, 좋은 친구들도 있어요. 클로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엄마가 걱정할 수도 있지만, 나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거릿은 두 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너희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구나. 며칠 후, 마거릿은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국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거리에서 사람들의 분주한 일상을 지켜보았습니다. 지하철에서 친절하게 자리를 양보해주는 사람들, 길을 묻자 세심하게 설명해주는 시민들, 그리고 가족 같은 따뜻함을 나누는 이웃들. 한국은 정말 멀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따뜻한 곳이었구나.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딸들이 여길 선택한 게 당연한 거였어. 비행기 출발을 하루 앞둔 밤, 마거릿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클로이, 너도 이곳에서 열심히 살아봐. 엄마는 항상 응원할게. 클로이는 감동한 듯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엄마도 언제든 한국에 다시 오세요. 여긴 이제 우리 집이니까요. 마거릿은 딸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가족은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를 얼마나 이해하고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비록 미국과 한국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딸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닫는 공간이 될 테니까요. 가족은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로 이어져 있다. 여러분은 해외에서 살고 있는 가족이 있나요? 또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했던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